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51회차입니다. 이번 회차에는 세리아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기록한 아스날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볼리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센터백 칼라피오리가 영입되면서 단단한 수비진에 더 견고함을 만들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 아래에서 이번 시즌도 우승권 팀으로 뽑히고 있는 팀이며 수비진과 미드필드진의 스쿼드가 매우 단단한 편입니다. 다음은 울버햄튼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4위를 기록한 울버햄튼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의 에이스 중 하나인 네투가 첼시로 이적하면서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적생들도 즉시 전력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네투급으로 잘해줄 선수는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게리 온릴 감독의 축구에서는 내려서서 단단한 수비를 만들고 역습을 가져가야 하기에 전방의 선수들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황희찬과 쿠냐를 제외하고 이런 선수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센터백의 리드와 빌드업의 중심인 킬먼도 이적을 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체급 차이가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아스날의 스쿼드가 더 단단하고 아르테타가 있기에 이번 경기에 아스날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에버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5위를 기록한 에버튼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아마도 오나나가 아스톤 빌라로 이적하면서 미드필더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션다이치 축구는 많은 수비 숫자와 함께 역습을 때리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미드필더진의 수비 능력과 한 번의 역습 찬스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브라이튼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1위를 기록한 브라이튼입니다. 하지만 팀을 이끌고 있던 데자르베 감독이 마르세유로 떠나게 됐고 뒤를 이어 매우 젊은 93년생 전수가 히르첼러가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프리시즌 성적이 나쁘지 않으며 아마도 보기 힘든 패턴의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으로 보여집니다. 수비 시에는 5-2-3의 형태를 취하면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매우 빠르게 7명에서 8명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격수를 투입하는 패턴을 만드는 감독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완전 새로운 팀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히르첼러 감독이 전술가로 호평받고 있으며 EPL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에버튼의 승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뉴캐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7위를 기록한 뉴캐슬인데요. 작년 시즌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꽤나 어려운 시즌을 보였던 뉴캐슬입니다. 또한 FFP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돈을 쓰지 못할 뉴캐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낸 뉴캐슬입니다. 그래도 선수들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시즌까지 꽤나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이삭, 기마량이스 등 기존에 좋았던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박 이슈로 빠졌던 토날리도 이번 시즌 복귀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으로 승격한 소튼입니다. 1년 만에 바로 승격을 했으며 마틴 러셀 감독이 부임하고 승격을 바로 이뤄냈지만 전술적인 파해법이 간파당하면서 지난 시즌 중반에는 조금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이동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영입된 선수들이 많기는 한데요. 주전급 자원 선수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강등 위기에 가장 첫 번째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팀들 간의 경기인데요. 뉴캐슬의 승리로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노팅엄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노팅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7위를 기록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한 노팅엄입니다. 누누 감독이 부임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은 좋아지긴 했으나 시즌 막판에는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엘리엇 앤더슨이 가장 핵심 이적으로 보여지며 어린 선수지만 뉴캐슬에서 꽤나 유망한 자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선에서 슈팅과 함께 연계 플레이도 능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머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2위를 기록하면서 준수한 활약을 펼친 본머스인데요. 아라올라 감독이 팀을 이끌면서 상대 맞춤 전술 전략을 잘 짜고 측면 폭을 넓히면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잘 만드는 패턴이 좋은 감독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최전방 공격수 솔랑케가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함께 득점까지 책임지면서 팀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득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누누 감독의 점술적인 변화가 크지 않은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라올라 감독이 충분히 파이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머스도 솔랑케가 빠졌다는 점에서 득점에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승부도 같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노팅엄의 무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웨스트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리그 9위를 기록한 웨스트햄이며 로페테기 감독이 새롭게 팀에 부임하면서 여름 이적 시장에 열의를 쏟고 있습니다. 킬먼, 그리고 리제, 썰머빌, 필크루크, 토디보, 완비사카 등 매우 퀄리티가 뛰어난 선수들을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했습니다. 올 시즌 완전히 새롭게 변할 웨스트햄인데요. 후방에서 차근차근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로페테기 감독인데 킬먼과 같은 빌드업이 되는 선수들을 영입했다는 점과 전방에 득점 퀄리티가 있는 필크루크 같은 선수를 영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아스톤빌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리그 4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아스톤빌라인데요. 에메리 감독 아래에서 맞춘 점수들과 함께 선수들의 조직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선수들의 장점을 매우 잘 끌어올렸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더글라스 루이스가 빠진 부분은 아쉽습니다. 공격 쪽에서 매우 좋은 패스와 함께 드리블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선수들도 영입하면서 보강했는데 리그 정이 끝난 오나라까지 영입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웨스트햄의 전략과 감독이 변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팀이며 기존에 막강했던 퀄리티를 보여준 아스톤빌라가 어떻게 시즌을 준비할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팀의 경기는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제노아 대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먼저 제노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리그 11위를 기록한 제노아입니다. 질라르디노 감독의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때리는 것을 선호하며 시즌 반 구드문드손의 득점력을 바탕으로 작년 시즌 승격팀치고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수비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수비 숫자에 답답한 공격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구드문드손이 막히는 날에는 답답한 경기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작년 리그 1위를 기록한 인테르입니다. 인자기 감독과 라우타로가 그대로 팀에 남아있다는 점은 이번 시즌 충분히 1위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인테르라는 점에서 여름 이적 시장에 큰 영입은 없습니다. 다행히 큰 이탈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입니다. 인테르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경기는 제노아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파르마 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파르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1위로 승격을 하면서 다시 1부 리그로 돌아온 파르마입니다. 파비오 페키아 감독이 팀을 이끌면서 승격을 이뤄냈고요. 승격에는 꽤나 능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팀이긴 하나 체급이 너무 떨어진 팀 중 하나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 큰 영입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8위를 기록한 피오렌티나인데요. 젊은 감독이지만 전술적으로 역량이 좋다고 평가받는 팔라디오 감독으로 바뀌면서 이번 시즌 기대가 되는 피오렌티나입니다. 센터백 밀렌코비치의 이탈이 있기는 하지만 레체에서 퐁그라치치를 영입했고 골키퍼 데야까지 영입하면서 수비적인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공격수 킨도 영입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의 체급을 생각해봤을 때 피오렌티나가 유리한 경기입니다. 파르마가 매력적인 팀으로 보이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파르마의 패배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